HRC는 2019년 1월에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수소 활용 기술을 살펴보면 가정용, 건물용 및 발전용 등 고정형 연료전지 활용 분야와 수소차, 선박, 열차, 드론 등 모빌리티 연료전지 활용 분야로 국가 수소에너지 활용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소 활용 분야인 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통해 각 활용처별 기술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수소 활용 기술의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연료전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굉장히 고효율 발전 장치로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열병합 발전기고요. 연료전지의 반응을 잠깐 보면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면서 전기와 열이 나오는 반응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연료전지 단위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단위전지의 구성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전지가 여러 장 모이면 스택이 되는 거고요. 연료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단전지의 개수가 될 것입니다. 우선 구조로는 제일 정가운데에 프로톤이라든지 아니면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전해질막이 있고요. 전해질막 양쪽에 한쪽에는 에노드라는 연료극이 있고요. 반대 극 쪽에는 캐소드라는 공기극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노드 쪽에서의 반응은 수소가 에노드 전극에 해리되어 프로톤하고 일렉트론으로 해리가 되고요. 그 프로톤은 전해질막을 통해서 공기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또한 전자는 서킷을 통해서 캐소드극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된 프로톤과 일렉트론이 산소와 만나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 연료전지의 기본 개념입니다. 우선 이러한 연료전지의 발전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밑에 그림과 같이 연료전지는 연료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기존의 발전 시스템인 연소 과정이 생략돼서 그냥 화학에너지가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곧바로 전기가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발전 시스템은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고 다시 운동에너지로 바뀌어서 전기가 나오는 여러 단계를 간소화시키는 반응이 연료전지 발전이기 때문에 간소화된 반응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떤 연소 방식이 40% 미만의 전기 효율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연료전지는 여러 가지 연료전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40에서 한 60%까지의 전기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료전지는 굉장히 친환경 발전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수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도시가스라든지 LPG를 개질시켜서 또는 추출시켜서 수소를 스택에 전달시켜서 전기와 열을 얻고 있기 때문에 개질시키는 과정에서의 CO2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기존의 연소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포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넉스나 삭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진 않고요. 소음 같은 경우에도 건물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60dB 이하의 아주 저소음의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연료전지가 전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배열 회수를 통해서 온수와 난방까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전기와 열만 나오는 뿐만 아니라 고온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고온의 열을
흡수식 냉방기를 거쳐 냉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트라이젠의 개념도 계속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또 특징이 연료전지는 여러 탄화수 계열의 연료들이 있는데 모든 연료들, 저급 연료든 고급 연료든 다 가능하게 사용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춤형 분산전으로서의 연료전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높은 가동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연료만 공급해주면 90% 이상의 높은 가동률을 보일 수 있는 게 연료전지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연료전지가 기존의 디젤이라든지 아니면 가스터빈이라든지 가솔린 엔진 같은 기존의 연소 방식의 엔진 방식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전기 효율을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요인입니다. 우선 연료전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료전지의 종류는 대부분 전해질막의 어떤 재료의 상이한 점에 따라서 연료전지를 형태를 구분합니다. 우선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는 나피온 계열의 전해질을 갖고 있고요.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인 DMFC는 운전 온도가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고분자 계열의 전해질막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온용 연료전지라고 하죠. 용융탄산염 연료전지하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600도에서 1000도까지의 높은 온도의 반응 온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온도의 전해질막을 갖고 있는 연료전지에 비해서 양쪽의 에노드극과 캐소드극의 촉매를 귀금속 촉매가 아닌 니켈이라든지 싼 저급 촉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저감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 구분이 있을 테고요. 이 외에도 알칼라인 퓨얼셀이라든지 인산형 연료전지인 PAFC라든지 여러 가지 전해질에 따라서 형태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또 연료전지는 응용처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휴대용이라든지 이동용 같은 경우에 노트북이라든지 최근 이슈가 되는 드론이라든지 지게차용 연료전지가 가능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동작 온도가 낮은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라든지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가 좀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건물용 연료전지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발전용 연료전지, 이런 고정형 연료전지의 응용처가 있을 테고요. 요새 이슈가 가장 많이 되고 있고 어떻게 되면 수소 경제를 리딩하고 있는 수소차, 수송용 연료전지까지 연료전지는 다양한 응용처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료전지의 형태의 반응은 아까 반응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왼쪽에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를 보시면 전해질에 하이드로젠 이온인 프로톤이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테고요. 오른쪽에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카본 트리옥사이드 이온이 거꾸로 캐소드극에서 에노드극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기와 열이 생성되는 연료전지의 어떤 반응 메커니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전해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연료전지의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료전지의 유형이 알칼라인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OH- 이온이 이동을 하고요. 전해질에서.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프로톤이 이동합니다. 또한 PAFC도 마찬가지고요.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탄산이온이 이동을 합니다. 또 차세대, 3세대 연료전지라고 하죠. 연료전지의 효율이 가장 높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인 SOFC 같은 경우에는 산소이온이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온형 연료전지하고 고온형 연료전지는
응용처에 따라서 적용 범위가 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테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온형일 경우에는 백금계의 어떤 귀금속 촉매를 사용하게 될 테고요. 고온형 연료전지는 저급 촉매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은 저온형 연료전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전기 효율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선 건물용 연료전지의 구성을 여러 가지 응용처가 있지만 우선 건물용 연료전지의 구성을 이해하시면 전체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발전용이라든지 휴대용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다양한 응용처에 되는 구성하고 좀 유사한 특성을 가질 수 있어서 오늘은 건물용 연료전지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물용 연료전지의 구성은 4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가스를 수소로 변환하는 처리장치 모듈. 그 다음에 생산된 수소가 스택을 통해서 DC로 전원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열까지 나오게 하는 스택 모듈이 있을 테고요. 전기가 나온 DC의 전기를 AC로 변환시켜서 계통 연계시킬 수 있는 한전의 그리드에 물릴 수 있게 만든 인버터라고도 하죠. 전력 변환 모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열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온수 모듈, 이렇게 4가지의 큰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은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다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요. 연료 처리 장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시가스건 LPG건 탄화수소 계열의 연료가 계질 반응을 통해서 수소로 변환되는 모듈을 말씀드리는데요. 우선은 도시가스에는 부치제를 우리가 냄새를 맡게 하는 부치제가 있기 때문에 부치제의 성분이 다 머케탄, 시오펜 같은 황해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황기를 통해서 우선 먼저 황을 제거를 시키고 연료 처리 장치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는 연료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3단의 반응을 통해서 수소가 나옵니다. 우선 스팀 리포밍이라고 하는 계질 반응을 통해서 메탄과 물이 만나서 수소, 그 다음에 CO, CO2가 생성되는 반응을 나타내고요. 여기서의 CO가 어느 정도 퍼센트 단위의 CO가 나오기 때문에 CO를 저감하기 위해서 2개의 반응기를 더 추가했습니다. 하나는 CO 변성기라는 반응기를 통해서 물을 집어넣어서 CO를 CO2로 또 변환시키고요. 그 다음에 더 농도가 낮아진 CO를 거의 CO를 제거하기 위해서 CO 제거기를 통해서 산소를 주입시켜서 CO를 거의 저감시키는, 그렇게 되면 연료 처리 장치 모듈을 통해서 나오는 계질된 가스는 CO2와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수소는 한 75%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25%가 CO2의 밸런스로 되는 계질가스, 리포메이트 가스가 됩니다. 이렇게 된 리포메이트 가스가 스택으로 들어가서 전기와 열을 발생시키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력 변환 모듈과 온수 모듈을 활용해서 열병합 발전을 하는 것이 건물용 연료전지의 기본 구성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건물용 연료전지, 거의 냉장고와 같은 형태를 띄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핵심 부품들과 보조기기, BOP류들이 잘 인테그레이션 돼서 박스 안에 잘 배치가 됐다고 보시면 될 테고요.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전기 파트와 가스 파트가 아이솔레이션 돼서 어떤 안전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는 부분도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료전지의 핵심이죠.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핵심 부품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해질 막의 양쪽에 극이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전해질 프로톤이라든지 이온을 이동시키는 전해질 막에 에노드와 캐소드의 촉매가 있을 테고요. 그 바깥쪽에
에노드건, 캐소드건, 공기건, 수소가 잘 물질 전달이 될 수 있게 가스 디퓨전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프론, 가스킷 같은 경우에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킷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소라든지 산소가 잘 이동할 수 있는 유로를 형성할 수 있는 분리판으로 마지막 그 단위가 되는 것이 바로 단전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캐소드극에서는 공기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반응된 물이 배출되는 구조도 충분히 반영해서 분리판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반응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MEA라는 전해질과 전극에서의 전기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MEA는 멤브레인 일렉트로드 어셈블리라는 막 전극 접합제라고 합니다. 연료전지의 가장 핵심 부품일 테고요. 여기서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3레이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해질과 양쪽에 전극이 있을 경우에는 3레이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레이어라고 하면 GDL까지 포함된 거고요. 거기다가 7레이어가 무엇일까요? 7레이어 MEA는 GDL에 분리판까지 포함된 부분, 하나의 단전지가 완성돼서 스택으로 갈 수 있는, 적층에서 스택으로 갈 수 있는 7레이어 MEA까지가 거의 국산화, 건물용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GDL 같은 경우에도 투과성이라든지 퍼미어빌리티라든지 컨덕티비티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우선 카본 계열의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런 가스의 이동을 그 다음에 전기화학 반응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분리판도 수소 및 공기의 유로 역할이 가능하고요. 또 생성된 서킷 쪽으로 해서 전자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막에 대한 수분 공급 및 생성된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단전지가 만들어지면 또는 스택, 적층에서 스택이 만들어지면 이러한 스택 또는 단전지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우리가 전류와 전압의 어떤 곡석인 IV 커브로서 저희가 성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IV 커브의 곡선이 전류가 커지면서 전압이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형태가 시간이 지나거나 저항이 커지거나 내구성이 커졌을 경우에는 내구가 연한이 오래 갔을 경우에는 성능에 어떤 저하 현상이 일어나서 성능 곡선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의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 액티베이션 오버 포텐셜과 그 다음에 오믹 오버 포텐셜, 그 다음에 매스 트랜스퍼 오버 포텐셜이 세 가지의 저항에 의해서 우리 성능 곡선의 어떤 디그레데이션을 볼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료전지는 여러 가지 셀을 싸고 나면 하나의 스택이 되겠는데요. 단전지로서도 출력이 적층되는 만큼의 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력은 전류와 전압이 곱해지는 부분이 출력값이 될 테고요. 셀의 최대 출력은 0.5에서 0.8V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건물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0.75V 정도에서 전후에서 전격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압 영역에 따라서 효율의 변화는 좀 있을 수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시스템사의 특성에 맞춰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IV 커브의 연료전지의 성능 특성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성능 저하가 될 테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우선 운전 압력이 높아지면 이 성능 곡선은 위로 올라갈 테고요. 또 운전 온도가 높아져도 성능이 좋아집니다. 또한 양논비라고 하죠. 연료 공급하는 양논비를 높였을 경우에도 성능이 높아질 테고요. 하지만 습도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습도에서의 어떤 성능 커브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 중에 연료 처리 장치 계열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탈환기, 그 다음에 수증기 개질 반응, 스팀 리포밍 반응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CO 변성기, CO 제거기를 통해서 CO를 계속 저감해서 수소와 CO2만의 개질가스를 스택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연료 처리 장치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료 처리 장치는 여러 가지 공정 기술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여러 가지 중에 수증기 개질 방식이 조금 느린 흡열 반응을 갖고 있고 반응 속도는 좀 느리지만 수소의 어떤 효율, 수소의 농도를 높은 농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증기 개질 방식이 채용이 되고 있고요. 자연 개질이라든지 부분산화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초기 시동이라든지 부하 응답 특성이 굉장히 우수하긴 한데 효율이 낮은 관계로 여러 가지 그 다른 반응에 비해서 수증기 개질 반응이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핵심 부품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핵심 부품들을 구동할 수 있는 BOP, 밸런스 오브 플랜트라고 하죠. 보조기기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버터를 핵심 부품으로 볼 수 있지만 어디서는 또 EBOP라고 해서 전기적인 보조기기로도 보기도 합니다. DC를 AC로 바꾸는 거죠. 발전 효율이 한 90% 이상 상회하는 지금 현재 기술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DC-DC 컨버터. 꼭 계통에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드론이라든지 전기차에 같은 수소차에 같은 경우에는 AC로 변환 필요 없이 DC-DC 컨버터만 하면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테고요. 그 외에 기계적인 보조기기라고 하죠. MBOP라고 하는데요. 뭐 연료를 이송하거나 아니면 선택사나 뭐 공기 블로워, 그다음에 버너에 공기를 넣어주는 블로워 펌프류, 그다음에 뭐 센서류 이런 것들이 보조기기라고 합니다. 우선 건물용 연료전지의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연료전지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기존에 한전에서 전기를 받고 보일러에서 열을 받던 주거 형태였는데 연료전지가 보일러를 대체하면서 전기와 열을 공급하면서 남은 잉여 전기를 다시 한전에 매전하거나 역성전할 수 있는 방식이 연료전지의 특성입니다. 연료전지의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료처리장치, 연료전지 스택, 그 다음에 전력변환장치, 열저장장치, 그다음에 보조기기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건물용 연료전지가 도입이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뭐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기존의 연소 방식에 비해서 CO2 배출량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성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지만 연료전지의 뭐 이용률에 아까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도심지에 집중된 우리 주거 형태 또는 건물 형태에서 가장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원 중에 연료전지가 설치 면적이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 훨씬 작은 설치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건물의 지하라든지 아니면 분산 발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최근에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의 업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건물용 연료전지와 발전용 연료전지, 그 다음에 뭐 수소 전기차, 드론 응용체에 따른 잠깐 연료전지 업체 소개를 하면서 1차 시를 마치려고 합니다. 건물용 연료전지 업체로는 두산퓨얼셀과 S퓨얼셀에서는 아까 연료전지 형태 중에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한 운전 온도가 80도 정도의 운전을 하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물용, 가정용부터 시작해서 건물용에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그 여러 가지 정책 이슈 때문에 그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세대 연료전지라고 하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그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한 15% 정도 이상의 전기 효율의
그 높은 특성을 갖고 있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업체인 경동나비엔, 그 다음에 STX중공업, 미코가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또 발전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포스코에너지가 용융탄산염 연료전지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두산퓨얼셀이 인산형 연료전지를 출시해서 굉장히 설치 환경을 높이고 있다고 지금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LG라든지 코오롱이라든지 여러 그 해외 유수 연료전지 업체와의 합작 회사를 통해서 발전 연료전지 시장이 계속 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동형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에 많이 집중하고 있지만 LIG 넥스원이라든지 또 세종공업, 그다음 CNL 에너지, 지게차라든지 그 지게차에 활용되는 프로파워, 최근에 가온센으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그런 업체들이 있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계속 전 세계를 리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